제가 이번에 이야기해 볼 주제는 평생 지속 가능한 취미라는 말인데요. 클래식 음악 듣기가 굉장히 오래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고작 20년 차 클래식 애호가다 라고 저를 소개하는데, 이 고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무려 20년 동안 클래식 음악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제 주변의 분들만 봐도 저와 같이 유튜브에 자주 출연해 주시는 분들도 뭐 40년, 30년, 40년 정도 되신 분들이 계시고, 제 선생님들, 제가 독일에서 배웠던 선생님들도 뭐 50년 차도 계셨고, 클래식 음악 애호가라는 것이 구력이 굉장히 기시죠, 다들. 여러 우리가 생각하는 취미들이 생각보다 길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에 도달이 되면 그 도달이 된 시점부터는 평생 들으세요. 그래서 이 상태가 뭐냐 하면 내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듣게 되는 형태. 공연도 내가 찾아보고, 컨텐츠도 내가 찾아서 해보고, 책도 뒤적뒤적거려보고, 역사를 공부하기도 하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 음악 작품이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찾아보고 알아서 공부하게 되는 단계가 되면은, 누가 말려도 야, 클래식 음악 절대 듣지 마, 정말 안 좋은 거야 라고 누가 말해도 평생 듣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어떤 매력이 있을까? 이걸 도대체 안 들으시는 분은 굉장히 궁금하겠죠. 왜 이게 음악이 뭐라고 이렇게 들으실까? 근데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본 것이, 일단은 깊이와 넓이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넓이 먼저 얘기하면, 정말 거대한 바다고 아주 울창한 드넓은 숲 같은 것이 클래식 음악인데, 클래식 음악 안에 있는 장르만 따져도 수십 가지가 되고, 그리고 역사별로 봤을 때 바로크 음악이 있고 고전 음악이 있고, 고전 음악 안에서도 누구의 음악이 있고 무슨 파가 있고, 낭만주의로 넘어오면 점점 더 많아지고, 현대 음악은 뭐 그거보다 더 많고, 자기의 취향에 맞게 들을 이런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편성만 봐도 내가 뭐 성악 솔로 독창회를 한번 들었으면 다음 공연은 오케스트라 공연을 듣고, 그 다음 공연은 피아노 솔로를 듣고, 그 다음엔 뭐 현악사중주나 실내악 연주를 듣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클래식 음악이 존재하고 작품의 수도 아주 드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평생 들어도 당연히 다 못 듣죠. 그렇기 때문에 들을 것들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측면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깊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한 작품, 위대한 한 작품을 들었으면 아, 좋다. 두 번째 들으면 다른 게 들립니다. 전혀 다른 게. 그래서 이걸 좀 공부를 해볼까 해서 공부를 하면 그 곡에 얽힌 스토리들이 많이 있고, 작곡가가 작곡할 당시에 시대 배경이 또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연주했을 때 초연 때 어떤 반응, 이런 식으로 한 곡을 파고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공부할 게. 그리고 이 정보적인 공부할 거를 다 끝내고서라도 계속해서 작품을 라이브로 듣고 음반에서 접하고, 또다시 새로운 음악단체로 듣고 새로운 연주자로 접할 때 계속해서 곡이 새롭게 들려요. 이게 내가 쇼팽 녹턴을 하나 들었으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이거야 라고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걸 다른 연주자로 시대별로 연주자별로 계속 듣다 보면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이어서 다각도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저는 제가 들은 음악들이 이전에 들었던 음악들이죠, 대체로. 근데 공연은 뭐 항상 새로운 것이고, 음반도 제가 안 들었던 음반을 들을 때는 그 곡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파고 파도 끝이 없는 그 작품의 깊이, 이 측면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듣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넓이와 엄청난 깊이를 가진 예술 장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이 평생 지속 가능한 취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하자면, 음악을 다른 말로 이제 감정의 언어라고 부르잖아요. 클래식 음악에는 거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감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감정과 여러 단계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지만은 않고 항상 슬프지만은 않지만, 이 여러 가지 디테일한 단어로서, 언어로서 표현될 수 없는 감정들이 음악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평생 곁에 두고 듣다 보면 그런 감정들을 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 곁에 둘 만한, 어떻게 보면 사람도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하는데, 이 음악만큼은 내가 든든하게 곁에 둘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영화 대사 중에서도 피아니스트의 마지막 인터뷰라는 영화에서 저는 이 대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슈만이 없었으면
나는 그 시기를 건너올 수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 내가 슈만의 음악에서 위로를 받고 그 시기를 견뎌냈다라는 말인데, 이런 것처럼 내가 정말 좋을 때도 그렇고 되게 힘들 때도 그렇고 클래식 음악과 가까이 했을 때 제가 위로받고 클래식 음악을 이제 삶의 동반자처럼 이용을 하는 걸 저도 모르게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이 상태가 된 거죠, 아까 말한. 그래서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충분히 내 친구, 그리고 평생 내 곁에 있는 어떤 존재로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자면, 가성비가 좀 중요하잖아요. 저도 가성비를 좀 따지는데, 아주 싸고 맛있는 식당은 최고로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클래식 음악이 요즘은 형태가 되게 다양해지고 많은 연주자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고, 내가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빠르게 그 작품 자체를 딱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예술 매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술을 좀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책은 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영화도 최소 짧게 본다고 해도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굉장히 짧은 작품에서 예술의 가치와 내가 원하는 감정을 좀 겪을 수 있는 측면에서 이 시대의 흐름과도 좀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내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 측면에서도 평생 지속 가능한 취미로서 음악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의 분들도 그렇지만, 뭐 슈바이처 같은 분들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이 평생 음악 애호가였고, 이제 소설가 중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분이 60년 동안 클래식 애호가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주 훌륭한 영상, 위대한 작품 밑에 이렇게 댓글들을 보시면 나는 70세 할머니인데, 나는 80세 할아버지인데 이 음악 때문에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쓰고,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라이크를 눌러서 이렇게 위에 상단 댓글에 올라온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정말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상태에 그렇게 이르게 됐을 때는 평생 지속 가능한 취미가 클래식 음악 감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 영상과 묶어서 얘기하자면, 실제 공연장에 몇 번 가보시고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공연장을 꼭 찾아서 음악을 접해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와 연결돼서 애호가의 조건이라는 챕터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